디지털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조민희입니다. 디지털 매체란 영상이나 오디오 같은 장치를 말하고요. 디지털 아티스트는 이러한 장치를 가지고 디지털 매체를 가지고 설치 미술이나 조각, 회화 같은 기존에 있었던 미술 활동들을 디지털 매체로 표현하는 작업들을 하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장르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할 수 없었던 장면들 있잖아요. 뭐 우주라던가 아니면 뭐 신들이 사는 세상은 어땠을까 해서 사람들이 표현하는 특수효과들, 그러한 것들을 작품 세계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는 직업입니다. 네, 디지털 아티스트가 되시려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디지털 기술은 디지털 매체를 다루는 기술이다 보니까 기술 쪽으로 먼저 방향을 정하셔서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술을 더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순수 예술을 먼저 전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예술을 전공하셔서 뭐 실용 미술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웹아트 쪽 그런 아트적인 요소들을 먼저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들 디지털 기술도 과학 쪽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있어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에 대한 관심이 없고 기술력에 대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흥미가 없다면 사실 디지털 아트를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죽도록 싫어하는 영어인데요. 아무래도 세계화가 추세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문화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세계화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나하고 똑같은 동기가 있고 그 친구도 같은 걸 공부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예술가가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당연히 영어를 쓰거나 뭐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확률이 크죠. 그런데 내가 영어를 못한다면 아무래도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자료 혹은 예술 작품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든 혹은 과학 기술을 뛰어넘는 소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술적인 감각인데요. 이게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다면 혹은 내가 예술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소양은 당연히 예술적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도 크게 세 가지 맥락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시는 전시회나 전시관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예술가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흔히 보고 있지만 예술가라고 느끼지 않는 분야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효과 분야, VFX라는 분야가 요즘 새롭게 곽강받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표현해내는 걸 직접적으로 하죠. 디지털 매체의 한 가지만 가지고요. 뭐 웹아트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뭐 예능 프로 같은 거 보면 요즘엔 과거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뭐 땀을 흘리게 한다던가 뭐 크크크크크크크 그런 것들도 이제 이런 예술 분야의 하나인데, 디지털 매체 작가분들이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이제 영상 쪽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분야는 이제 전시회기는 한데 조금 다른 형태의 전시를 하시는 거죠. 그런 분야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매체하고 순수 예술이랑 같이 접목된 분야를 표현하시는 분야. 조금 다르거든요.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분야와 세 번째 분야는 좀 확연하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인터랙티브 아트라고 해서 관객과 작가가 직접적으로 호흡하는 그런 형식을 띠는 그런 전시회를 진행하고, 그 분들은 그런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지금도 아직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직업은 사실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선생님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다른 분야의 선생님이죠. 사회복지사에서 제가 이제 디지털 아티스트 멀티미디어학을 전공하면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그 둘은 조금 다른 직업이면서 같은 부분, 그러니까 교차점이 있었어요.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내가 아는 것을 가르쳐주고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중학교 때 꿈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가고 있지 않나,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다. 진로와 직업에 대한 것은 확신이라기보다 어떤 방향성을 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원래 사회복지사였지만 지금은 디지털 아티스트로 활동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진로나 직업에 대한 확신보다는 내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그리고 내가 가장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진로와 직업을 정하는 방향성, 가치를 쫓아가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요즘 같은 상황은 더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원래 하던 일들을 못하게 됐어요. 그쵸? 근데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없을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다면 좌절하기보다는 사실 더 내가 지금 이걸 못하게 됐어? 그러면은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 내가 갖고 있는 큰 가치와 인생의 그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다른 걸 해도 크게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진로와 직업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계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너무 많이 고민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청소년들이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고 조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종의 꿈이라면요. 저는 계속 한 가지만 보고 왔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였을 때는 사람들이 정보에 대한 격차라는 게 있거든요. 정보가 곧 돈이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였는데 정보가 없는 분들은 그만큼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못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면서 이런 분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되자 해서 사회복지사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한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정보를 이제 격차를 줄이는 대로 들어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매체를 가지고 기술력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전 잡은 거죠. 예를 들면 컴퓨터가 되겠죠.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것들, 많은 기술을 아직 갖지 못한 친구들에게, 어린 친구들 혹은 지역이나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런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아트를 가지고 전하는 거, 그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꿈이란 징검다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을 찾아가고 인생의 마지막 종점을 향해 가는 징검다리나 혹은 여행 가방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꿈이 직업명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제가 앞서서 되게 두리뭉실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꿈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동일하지 않잖아요. 정의도 다르고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일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중학생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면요. 생각보다 막 매체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순수하고 친구들이 되게 착해요. 그래서 본인들에 대한 그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다양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 전해주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디지털 아티스트 체험을 여러분 아크릴 무드 등으로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이제 시작할 건데 여러분 디지털 아티스트와 아크릴 무드 등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같이 만들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런 박스를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한번 같이 열어볼까요? 자, 열면 이렇게 철필이 있고 당연히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위에. 그리고 얘가 아크릴 무드 등의 이 램프예요. 램프 이렇게 보이시죠? LED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하단부, 그리고 이렇게 요거 양면 테이프가 들어있을 건데 요거 버리시면 안 돼요. 가끔씩 이거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테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아크릴이 이렇게 2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아크릴이 원래 이렇게 뭐 이렇게 둔탁해,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야? 막 이런 친구들이 가끔씩 있는데 잘못 온 게 아니고 아크릴이 기스가 잘 나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로 보호 필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뒤로 있으니까 당연히 앞뒤에 있는 아크릴 이 보호 필름을 제거해주고 사용해야 되겠죠? 자, 이따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준비해야 될 게 또 있어요. 이렇게 가위하고 그리고 두께가 다른 펜을 여러분 이따가 꼭 준비해 주세요. 집에서.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테이프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이 아크릴 판에 있는 보호 필름을 제거하도록 할게요. 제거하는 요령이 있어요. 그냥 막 쉽게 제거한 친구들도 있는데 잘 못하는 친구들이 한번 요령을 따라해 보세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얘를 이렇게 손톱으로 긁는 거예요. 긁으면 보호 필름이 아파서 웁니다. 그러면 우는 아이를 이렇게 잡아서 뜯으면 이렇게 잘 뜯어져요. 잘 됐죠? 자, 그럼 같이 시원하게 뜯어볼까요? 자, 뜯어서 이렇게 구겨가지고 나중에 잘 버리세요. 엄마한테 혼나니까. 자, 이쪽은 좀 잘 뜯어질 거예요. 아니네? 잘 뜯어지네요. 자, 잘 뜯어보세요. 자, 뜯다 보면 당연히 아크릴 판에 여러분 손 지문이 날 거예요. 이 지문을 제거하는 방법은 또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레기도 이렇게 잘 구겨서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 나중에 잘 주워서 버리세요. 자, 이제 아크릴 판이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무드 등의 하단부를 만들 건데 LED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되겠죠? 뭔가 상식적으로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 생각이 맞아요, 여러분. 이 안에 얘를 이렇게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넣기만 하니까 흔들려요. 그리고 안에 있는 LED가 방향이 막 자기 멋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양면 테이프를 넣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양면 테이프를 붙이는데 요령이 또 있습니다. 요 큰 거를 이렇게 다 붙이면 얘가 너무 뚱뚱해져서 입구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얘를 반만 자를 거예요. 아까 가위 준비하라고 했었죠? 자, 준비했습니다. 가위로 반을 잘라주세요. 어떤 친구들은 반이 알아서 들어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복권을 꼭 사보세요. 당첨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자, 얘도 앞뒤로 제거해주세요. 이영지를 제거하셔서 쓰레기는 잘 치워주고 이쪽에 반만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붙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붙이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붙이세요. 길게 최대한 입구 부분이 양면 테이프랑 잘 붙을 수 있게 붙여서 안으로 쭉 밀어 넣어주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잘 붙여졌죠? 그런데 간혹 여기 이렇게 위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연필이나 자로 여기를 안을 이렇게 꾹꾹꾹 살짝만 눌러주세요. 잘못하면 LED 또 이렇게 깨트릴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됐어요. 그러면 무드등이 잘 켜졌는지 잘 켜지는지 우리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여러분들 집에 이런 배터리 충전기가 있으면 꽂아도 되고 아니면 일반 충전기에 꽂아도 가능합니다. USB. 자,
조금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도 잘 들어오네요. 자, 여러분들 꼭 테스트 해보세요. 자, 아티스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표현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근데 표현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친구들이 두려워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서 또 이런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자,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이제 재야 되는데, 종이는 A4 용지를 반으로 접으면 접은 사이즈가 가장 잘 맞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아크릴 판 안에 그림을 그릴 건데, 이 그림 안으로, 그림이 판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느 정도 사이즈를 재야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해볼 거예요. 하나는 글자를 아크릴에 새기는 걸 해볼 거고, 두 번째는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선생님이 제시한 대로 그렇게 하나는 글자를, 하나는 그림을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면 하나는 연습용으로, 하나는 선물용으로 그렇게 만들어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이를 준비했으면 이제 그림을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굵기가 다른 걸 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그려볼 건데, 색깔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한 가지 색으로만 나올 거니까. 자, 디지털 아트와 아크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까 디지털 아트는요, 미디어 매체를 이용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조형물이나 디지털 매체와 관련된 다른 조각 같은 것들도 상관이 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디지털 매체 중에 바로 빛을 표현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 조각, 조형물과 함께 같이요. 자, 그러면 글자를 한번 표현해 볼 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릴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해왔어요. 자, 한번 볼까요? 글자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뭐가 이상할까요? 오! 맞았어요. 글자가 좌우 대칭이 되어 있죠. 왜 좌우 대칭으로 했을까요? 자, 우리는 이렇게 종이 위에다가 아크릴을 올려놓고 조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술의 완성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각한 면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각하고 난 다음에 뒤집어서 우리는 램프에 꽂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뒤집으니까 글자가 뒤집혀 있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 글자를 어떻게 바꿔서 쓰죠? 어떻게 좌우 대칭을 하죠? 하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서, 자,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대신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깍두기? 시켜드릴게요. 이런 표현 너무 어렵나? 제가 이제 들통나는 것 같은데, 나이가? 자, 여러분들 만약에 거꾸로 글자를 쓰는 것이 어렵다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그대로 여기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스크래치를 내는 것도 허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주제는, 자, 여러분들이 그토록 지겹게 듣는 단어, 꿈입니다. 자, 꿈. 자, 이 꿈을 거꾸로 한번 써보세요. 자, 꿈에 대한 명언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즐겨서 듣거나 혹은 방 어딘가에 구석에 새겨놓은 그 말이 있을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가장 흔한 거죠. 자, 그럼 꿈이라는 단어를 원래 이렇게 쓰는데 반대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꿈 반대로 제가 바로 써서 옆에 보여드릴게요. 꿈. 자, 이렇게 반대로 쓰면 되겠죠, 꿈. 그럼요, 이루어진다는요? 그러면 꿈은은 어디다 써야 될까요? 당연히 이쪽에 써야 되겠죠, 왼쪽에. 꿈은. 자, 이루어. 저도 굉장히 어색한데, 자, 진, 다.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대로 글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글자를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철필은요, 굉장히 얇아요. 뾰족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뾰족해요. 절대로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뾰족하고 뾰족해서 가느다랗게 나와요.
그런데 예상외로 가느다랗게 나오기 때문에 가늘고 작은 글자를 쓰면 예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껍게 표현할수록 더 예쁘게 나와요. 아까 초반에 제가 작품을 잠깐 아주 스치듯 보여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글자를 입체로 표현해 놨어요. 자, 위에도 제가 이렇게 두껍게 표현을 했는데 음각을 준다고 표현을 하죠. 자, 이렇게 글자를 외형을 먼저 딴 다음에 외형 안을 파면요, 이 안에 빛이 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 빛이 더 많이 분산되면서 더 예쁘게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얇다 보니까 너무 많은 스크래치를 내면 지저분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글자의 외형을 파주고 안에 어떤 특정 모양을 내주는 건 예쁘지만 한 가지 방향으로 전부 다 스크래치를 줘서 음각을 주면 예쁘지 않다.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글자는 두껍게 파고 반대로 쓰도록 한다. 자, 알려드렸어요. 글자는 좌우 대칭이 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외형이 있고 안에를 판다. 혹은 이 작업이 힘들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단순히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는데 굉장히 얇게 나올 거예요. 이따가 제가 최대한 보여드릴 건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셨다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2개의 아크릴을 드릴 거니까 하나는 완성하시도록 꼭 그렇게 해보세요. 자, 그럼 그림에 대한 것도 또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작품에 이 그림을 그려왔어요. 이 부분은요, 당연히 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얇게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간혹 안에 색칠이 되어 있죠. 이렇게 작은 것을 같은 방향으로 색칠하는 거는 예쁘게 나옵니다. 그런데 큰 것을, 그러니까 이 달이죠. 달은 좀 크잖아요. 큰 달의 면적을 색칠하면 예쁘게 안 나와요. 자, 이제 이렇게 말로만 들었던 것을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잠시 정지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할지 빨리 가져오세요. 명언도 가져오시고 꿈에 관련된 거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꿈에 대한 거, 나 자신에 대한 것도 좋아요. 가져오셨죠? 자, 이제 다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글자를 먼저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저도 글자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밑에 종이가 움직이면 작업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집에 테이프가 있으시면 테이프로 요 내면을 다 붙이셔도 되고요. 위아래만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붙이지 않고 바로 작업을 할게요. 여러분 이거 뚜껑 꼭 빼셔야 돼요. 안 빼고 안 된다고 하는 친구들 있어요. 자, 삐뚤지 않게 준비를 하시고 스크래치를 내실 때 아크릴이요, 굉장히 스크래치 약하거든요. 너무 힘을 막 줘서 꾹꾹 하다 보면 이런 원 부분 있죠. 이런 원은 잘 안 그려져요. 그래서 살짝만 스크래치를 내셔도 스크래치가 나요. 또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요. 만약에 내가 작업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무드등 연결해 놨잖아요. 걔를 가지고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D가 잘 되는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한 번씩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너무 자주는 확인하지 마시고 그럼 계속 그림이 움직이게 되니까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원을 그릴 때는 나누어서 반씩, 절반씩 나눠서 반원씩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편해요. 뾰족한 걸로 긋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마찰이 심합니다. 그래서 힘을 너무 주면 마찰력도 커지죠. 그래서 천천히 나눠서 A도 우리가 한 번에 원래는 그릴 수 있지만 오른쪽에서 먼저 내려가고 왼쪽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끊어서 그려주세요. 가능하면 시선이 한쪽으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보게끔 해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볼 때랑 옆에서 밑에를 내려다 볼 때랑 각도가 달라지면 그리던 그림의 방향이 보이는 위치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서 삐뚤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제가 지금 아크릴 무드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작은 글씨가 꽤 있는데 여러분 얇은 글씨하고 두꺼운 글씨가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느낌을 잘 보세요. 아크릴 무드 등에 사용하는 이 펜의 종류가요, 이것만 있진 않아요. 전동 철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동 철필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철필이랑 좀 다른 느낌을 주는 펜이거든요. 좀 다루기도 조금 더 불편하다고 하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둘은 되게 다른 느낌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를 해보고 조금 더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전동 철필도 한번 사용해 보실 거를 권합니다. 안에 이제 조금씩 좀 수정을 해줄 거예요. 만약에 밑에 대고 있는 종이가 잘 안 보이시면 색깔 있는 종이들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아까 박스가 있었죠? 박스 위에 올리면 이렇게 잘 보여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잘 보이죠? 제가 빠뜨린 부분들을 보면서 해볼게요. 선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안에를 파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제 작품을 망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안에를 파면서 여러분들이 파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얇은 걸로 막 파면 어떤 느낌이 되는지, 또 잘 파면 좀 느낌이 다를 수도 있는데 확실히 깔끔한 느낌은 좀 사라질 거예요. 자, 이 별을 막, 저도 근데 망치는 게 무서워서 큰 거를 파지는 못하겠네요. 자, 이 별을 파보겠습니다. 자, 별을 반짝이려라, 반짝이길 빌면서 제가 빠른 속도로 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신나게 별을 스크래치를 내서 자, 소리도 들리시죠? 아까하고는 다른 이 공격적인 소리. 가루가 이제 좀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루가 이렇게 손으로 확 해버리면 기스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써서 만든 작품이 전혀 다른 뭔가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탁 털어주세요. 아니면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가루를 물로 헹궈주시면 제일 깔끔하게 지문까지 사라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루는 물로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주세요. 맨 마지막에 한 번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좀 걸리적거리는 애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번 탁 때려주시면 떨어집니다. 아주 가느다란 가루여서 그렇게 많이 거슬리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때요? 조금 이런 거 힘이 없다라고 표현하죠. 조금 힘이 없어 보이죠? 근데 이런 글자를 선호하는 친구들도 의외로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취향이니까 제가 말리진 않습니다. 쫓아가서 머리를 잡을 것도 아니고요. 자, 컴은 이렇게 얇은 글자, 드림은 두꺼운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자, 위에는 얇은 것과 두꺼운 게 같이 섞였죠. 렉더인데 잘 안 보이게 조금 나왔네요. 조금 더 수정해야겠네요. 자, 글씨도 지금 제가 파고 있는데 한번 글씨도 이렇게 음각을 주면 어떻게 보이는지 이따가 한번 보세요. 조금 작은 글씨니까. 자, 음각을 준 것도 있고 주지 않은 것도 섞여 있습니다. 조금씩 더 얘를 채워넣기를 하고 있어요. 좁아서 자,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네요. 자, 글씨를 넣은 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옆에 여러분들 이렇게 드문드문한 곳에 점을 찍어주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면 빛이 가운데만 몰려있지 않고 사방으로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아무래도 가운데로만 집중되지 않고 시선이 분산되어서 조금 더 예뻐 보이고 환해 보이겠죠. 빛이 가운데로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퍼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역시도 여러분들의 취향입니다.
퍼지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가운데 몰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를 자, 마음껏 보여주세요. 자, 글씨는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글씨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요. 커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음각을 여러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자, 글씨를 팔려고 애쓰다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이 나오게 됐죠. 글씨를 파는 것보다는 글씨 안에 이렇게 문양을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예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말리진 않습니다. 음각을 하셔도 하고 싶은 친구들은 해도 돼요. 자, 글씨는 이렇게 완성됐어요. 자, 여러분들도 글씨를 넣어서 명언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그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도 보호 필름을 꼭 제거해 주셔야 돼요. 이제 시작합니다. 나비도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디지털 아티스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지털 아티스트에 관심을 가지게 되시고 또 이런 진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